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많은 빚으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내가 신청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직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그걸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직을 하셔도 됩니다. 채무자분들이 이제 채권자들의 추심과 이제 지속되는 돌려막기로 인해서 피폐해진 상태에서 이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십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다니던 직장에서 공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악화돼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소득의 창출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신청할 때 직장에서 계속 다녀야 하는 것들로 오해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신데도 꾸역꾸역 참고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 대리인 사무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그 소득을 기초로 하셔가지고 계속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연 이 사람이 진정한 소득이 있는지 의심을 하거나 이직한 직장의 소득이 전에 직장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이직을 한 건 아니야? 하고 이제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이직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변호사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는데 변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사무직으로 이직을 해서 소득을 얻는다고 하면 무조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개인회생을 통해서 그 낮은 변제금으로 변제를 하기 위해서 이직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이직에 대해서 타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전과 이후 자주 이직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신청 중에도 한 달 일하고 그만두고 한 달 일하고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주 이직하는 경우에는 과연 이 사람이 꾸준한 지속적인 소득을 가질 수 있을까? 수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서 이 사람은 사건이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직장과 이전 직장의 이제 급여가 현재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들은 이직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가 후에 이제 소득을 신고하라는 조건부를 붙이고요. 신고되는 소득에 따라서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간혹 이직을 하게 된 경위가 이제 소명이 됐으나 개시 신청 시보다 소득이 낮아서 변제율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변제 기간을 늘리라는 보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제 저희 의뢰인 경우에는 처음 개시 신청 당시에는 이제 급여를 한 230만 원 정도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직을 하시면서 200만 원으로 급여가 낮아지게 되셨는데요. 이 채무자분의 경우에는 개시 신청 당시에는 채무 변제를 위해서 이제 연세에 비해서 이제 조금 힘든 일을 구하셨습니다. 근데 그 직장에 가보니까 사장님이 맨날 요구하는 거예요. 그 부당한 행위도 요구하시고. 그러니까 이직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연세에 비해서 조금 힘든 일을 선택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조건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변제금이 30만 원에 줄게 돼서 처음에 신청 당시에도 변제율이 상당히 낮았던 분인데요. 그러니까 변제율이 더 낮아지게 된 겁니다. 법원에서는 변제 기간을 36개월에서 48개월을 늘려서라도 변제율을 어느 정도 높여라는 보정 공고가 내려왔고요. 이분의 경우 저희들이 잘 설득을 했고 그리고 실제 변제율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이분도 흔쾌히 수긍을 하셔가지고 48개월로 변제 기간을 늘리셔서 이제 개시 결정을 받으셨던 사안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처음 개인회생 신청할 당시에는 건설 현장직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직에서 이제 이분이 기술이 있으시다 보니까 수입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중에 이분이 이제 무릎 관절이 퇴행이 오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일을 하시는 게 힘드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수입으로는 변제 계획안이 제출되어 있었는데 수입으로 앞으로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의뢰인은 이제 건설 현장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이제 취업할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 경력이 이분이 건설 현장직이셨기 때문에 사무직에서는 경력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낮은 급여를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죠. 이분의 경우는 무릎 관절의 퇴행에 따라서 이제 건설 현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진단서와 주치 소견서를 제출하였고요. 그리고 사무직으로 이분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리고 사무직도 채용 공고를 통해서 취업하게 되었다는 취업 경위들을 잘 설명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소득을 낮춘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보정서를 제출했고요. 법원에서 낮아진 소득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가지고 이 낮아진 소득으로 개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소득을 얻으시다가 이제 급여소득자로 이제 소득을 변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진행할 당시에는 어떻게든 이 사업을 살려가지고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면책받으시려고 하시는데요. 근데 사업이 계속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영업소득보다는 급여소득을 얻으시는 게 훨씬 나으신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경우 폐업을 하고 근로소득 얻게 된 경우 폐업의 경위라든지 폐업 이후에 이제 폐업 당시의 보증금, 사업체의 잔존 재산과 현재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위를 잘 소명하셔가지고 보증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혹시 제3자를 통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에 급여소득자인 것처럼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채무자의 보증금 사용 내역, 그다음 집기 등의 처분 내역, 그다음 근로자로 취업하게 된 경위, 현재의 직장에서 채무자의 근로 모습, 그다음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이 나오는 발신 내역 등을 통해서 채무자가 실제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잘 소명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이직을 하시거나 사업장을 폐업하고 근로소득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중에 내가 이 소득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꼭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내가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라든지 이런 점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상담을 받으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최민수 변호사였습니다.